예. 13번째 아이템 클론 재정이 있는 주의에서 진행하라 시작하겠습니다. 클론이란 이제 나 자신을 복제하는 메서드고요. 오브젝트에 이렇게 아래와 같이 선이 되어 있습니다. 클론을 이제 구현하고 제공하는 거는 클로너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가지고 구현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속을 받지 않고 클론을 재정의 하는 경우는 그 클론나 서포티드 익셉션이 발생시키고요. 이거를 제외하고는 실패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외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비검사 예외를 적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트라이 캐치를 하지 않고도 이제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하이 클래스에서 이제 클론을 구현하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으면은 사용할 수 없게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띄웠더니 그래서 이제 이제 클론을 이제 어떻게 이제 상속받고 구현하고 아까 같이 이제 이 클론나 서포티드 익셉션이 발생하는지를 조금 예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상속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오류가 발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 외에는 이제 클론에서 이제 오류는 이 자체에서는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받고 다시 실행을 하면은 오류가 안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류가 안 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비검사 예외는 이 클론 자체가 이제 이 예외를 발생시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발생하지 않는 오류니까 이제 책에서는 얘를 비검사 예외로 바꾸는 게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구나. 사용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트라이 캐치를 걸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게 돼가지고 어차피 발생하지 않을 오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책에서는 권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바에서 이제 아까 봤던 오브젝트 클론에서 이제 명세가 돼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이걸 직접 보니까요, 이 내용에서 이게 뭐 필수는 아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맨 위에 게 이제 필수라고 써 있지 않지만 여기 밑에서와 같이 뭐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얘는 이제 정해진 거 아니죠. 웬만하면 지키는 게 좋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X 클론은 X가 아니다는 이제 서로 다른 인스턴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리턴 디스 같은 거를 하지 말라라고 이해를 했고요. 이 밑에서부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둘 다 참값을 반환하지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맨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는 서로 다른 인스턴스인데 이퀄스에서는 참이 일반적이라면 제가 이제 이해한 바로는 클론을 재정했다면 이퀄스도 재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가 약간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이 밑에 또 추가적으로 관례상 복사된 인스턴스 클론의 결과값과 원본 인스턴스는 독립적이어야 한다는데요. 독립적이기 위해서 일부 값을 변경해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예조 코드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커피는 커피. 그거는 트렁켓 클래스. 그리고 이퀄스
예, 이거 책에서 얘기한 그 명세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로 동작을 하는지 보려고 이제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X, S, 클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 거짓이 나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퀄스를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상황이 연출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준비해 놓은 이거 이퀄스 제정의를 적용을 하면 책이 얘기한 그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이 나오고, 그래서 클론을 제정했다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퀄스도 제정을 한 클래스일 확률이 높다, 약간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이제 일부 필드의 값을 변경해야 될 수 있다라고 된 내용을 이제 제가 적절한 예시는 없어서 여기서 그냥 안에서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게, 그러니까는 복사된 것과 원본을 구분할 수 있는 값이 있어야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인벤토리 넘버라는 걸 추가를 했고, 클론을 할 때 인벤토리 넘버를 변경해서 그걸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시를 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인벤토리 넘버까지 비교하게 되면 또 이퀄스가 거짓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변경되는 값은 이퀄스를 제정할 때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클론 메서드가 이제 안에서 레퍼런스 타입의 그런 변수를 갖고 있다면은 얕은 복사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깊은 복사를 직접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책에서는 스택이라는 클래스로 조금 어렵게 설명돼 있어가지고 핵심 내용이 아마 이 얕은 복사를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요약을 간단하게 했고요. 얕은 복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실행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모씨라고 하겠습니다. 윤모씨. 30초. 이제 그 얕은 참조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클론이 완전히 복사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얕은 참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원본 데이터랑 이제 복사된 데이터 같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 타입의 그런 변수가 있다면 클론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깊은 복사를 직접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잠시만요. 누르면 따라가죠. 뮤레이션 플로우 누르면 어디에 이슈가 있는지. 네. 잠시만요. 그냥 실행이 되네. 일단은 깊은 복사가 됐을 때는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이제 완전히 다른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이 복사된 이 인스턴스만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또 책에서는 그 파이널로 선언된 건 이제 깊은 복사를 할 때 값을 재할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이널 대입을 해보면은 밑에서 이제 이 펄슨 리스트에 다른 인스턴스를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파이널을 쓸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책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이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론보다는 이제 복사 생성자랑 복사 팩토리가 모든 부분에서 더 좋기 때문에 클론을 쓰지 말라라고 이제 책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약간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클론은 명확하지 않은 규칙을 가지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파이널과 그런 이제 비검사 여외로 바꿔주고 이런 불필요한 작업이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인자로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받아서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좋은 예시로 여기 해시셋이랑 트리셋의 변한 이 생성자를 쓰면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 있다라고 예제가 되어 있어서 밑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환 생성자랑 변환 팩토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스턴스를 통으로 받아가지고 복사를 하는 것을 이제 예제로 약간 제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하위 클래스에서 이제 클론을 사용할 때는 정의할 때는 그 하위 클래스가 재정의한 메소드를 호출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값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제가 다른 데이터가 그 복제된 인스턴스가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것을 이제 한번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베이스 배드 케이스가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걸 이제 상속받은 배드 케이스가 이제 셋 하나를 이제 재정의를 했을 때 그걸 또 클론해서 쓰면은 원하는 값이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값이 아니고 데이터가 변형되어서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람이 이제 몸무게가 이제 120이 넘으면은 얘는 이제 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돼지가 나오는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행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펄슨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피그가 나오는 그런 이제 참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한 메서드를 호출하면 위험하다.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복제할 때 이제 다중 스레드가 이제 그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으면은 클론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기화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책에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제 아이템 78에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도만 제가 기재를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서 이제 그동안 얘기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 배열 타입의 경우는 클론이 좋다라고 책에서 기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배열 타입은 왜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예제 코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배열 같은 경우에는 클론을 했을 때 뭐 별다른 처리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상한 대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테스트해본 바 이런 인트나 스트링 이런 거 말고 제 직접 정의한 이제 레퍼런스 타입의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깊은 복사가 되지 않고 얕은 복사로 처리가 되니까 이런 사용할 수 있는데 제한은 있지만 어쨌든 편리하게 쓸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책에서 배열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성능 최적화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클론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의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도 아이템 67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상세 내용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전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말씀. 이번 주제가 확실히 어려운 주제긴 했어. 그래서 좀 오전달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 번에 구성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지금 여기에서 가장 좀 주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쉘로우 카피나 딥카피에 대해서 인지를 갖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야. 결국에 근데 클로너블이라는 메소드가 아니죠.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야지만 클론이 되게끔 구현이 돼. 근데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인터페이스는 명세를 제공했어요. 인터페이스를 명세했을 때 거기에 추상화가 돼 있는 메소드 레벨이 있고 그 메소드를 끌어오는 방식이었는데 클로너블은 구현 방식이 달라. 어떻게 다르냐? 오브젝트에 이미 구현돼 있어. 그것도 프로텍티드 레벨에서 딱 구현이 돼 있다. 프로텍티드 레벨은 뭐죠? 그러니까 패키지 프라이빗하니까 같은 패키지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클론이라는 거를 같은 패키지에서 복제해가지고 쓰려는 케이스가 거의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되게 기이하게 선언이 돼 있는 거야. 약간 마커 인터페이스로 해가지고 클로너블을 구현했을 때만 클론 서포티드 클론 나 서포티드 익셉션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데 구현하는 것 자체는 그냥 인터페이스 마커만 찍어두고 내가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재정의해서 구현해야 된다. 근데 구현하는 것도 프로텍티드로 돼 있으니까 쟤를 이제 같은 수준에서 상위 수준으로 오버라이드 하는 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텍티드가 프라이빗은 안 되지만 프로텍티드가 그거보다 더 넓은 범위의 퍼블릭으로 전환하는 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구현하는 사람은 관례처럼 다른 사람들이 복제할 수 있게끔 퍼블릭을 붙여가지고 재구현한단 말이에요. 이 방식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클론에서 동작하는 방식. 그 불변객체를 다룰 거, 가변객체를 다루는 방식이 다른데 아까 불변객체는 아까 뭐 참이다, 미참이다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퀄스만 빼고 다 참이어야 해. 자기 자신 객체를 복제했을 때 자기 자신이 아닌 경우는 나와서도 안 되고 클래스를 복제했을 때도 상위 타입으로 전환시키는 시도가 일어나서도 안 돼. 그래서 두 가지는 참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퀄스 배울 때 배웠죠. 이퀄스 배울 때 뭐라 그랬어? 논리적 동치성을 맞춰야 되는 클래스도 있고 아닌 클래스도 있다. 그래서 이퀄스는 참이 나올 수도 있고 참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퀄스는 구현한 방식, 논리적 동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퀄스를 했냐? 아니면은 오브젝트가 그냥 맞는 걸로 이퀄스라고 성립이 되냐? 이 기준에 따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이해되시죠? 좀 정리되시죠? 가장 여기에서 클론에서 중요한 거는 불변 타입일 때, 가변 타입일 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레퍼런스형 자료 구조가 들어갈 때 걔는 디카피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클론을 재정의해서 쓸 때 슈퍼다 클론을 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해주면 문제가 된다. 왜 문제가 되지? 슈퍼다 클론 할 때마다 하면 걔 클래스가 안 맞겠죠. 결국에 성격해서 하면은 그죠? 그게 가장 주요한 포인트예요. 슈퍼다 클론을 해가지고 그 클론에서 정의한 방식대로 구현을 해야 돼. 자기가 임의대로 뉴 해가지고 해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뭐 공변 반환 타이핑이라고 하나 여기서 공변 반환 타이핑을 해주는 이유 그 뭔지 아시겠죠? 그게 상위 타입을 하이 클래스에 지정된 타입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써야 되죠? 매번 그 클론 할 때마다 오브젝트형을 캐스팅해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클래스에서는 자기 클래스에 맞는 공변 반환 타이핑 캐스팅을 통해 가지고 지정을 해놓으면은 클론을 하는 입장에서는 캐스팅에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아까 내가 참 얘기했던 거 있죠. 거기까지만 딱 되면은 불변객체는 아무 문제 없다 이거야. 클론 쓰는데. 근데 불변객체를 굳이 클론해가지고 쓸 이유가 뭐가 있어? 불변객체인데. 그죠? 책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 가변객체를 다룰 때 굉장히 좀 세심하게 다뤄야 되고 클론이라는 걸 작성할 때 클론이 우리가 그동안
그동안 사용해왔던 일반적인 방식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 아니니까 이 특이점, 특이 포인트를 잘 인식하고 있으면은 클론을 쓰는데도 좀 무리가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한 얘기에서 다 나왔어요. 주요한 포인트는. 이거는 학습하고 리마인드하고 다시 이걸 정리해보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파트일 것 같거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고 실제 구현해보시면은 말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얘 좀 기이하게 돼 있다. 얘 기이하게 돼 있는 애야. 뭐 약간 자바에서 GC가 동작하는 것처럼 GC도 마커를 찍어가지고 올드 영역이다, 레퍼런스 없다, 리테인 카운트 없네. 얘네 돌려야 되겠다 이런 식이거든. 얘도 똑같이 인터페이스로 그냥 마킹 해놓는 거야. 나는 클론 대상입니다라고 마킹을 해놓는 거야. 웃기지 않아요? 근데 본인은 메소드 아무것도 없어. 오브젝트에서 오버라이드 해야 돼. 또 어떻게 하나? 공부를 안 하면 모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이하다고 표현했던 게 몇 가지 나왔었잖아. 이 클론 말고도 앞전에도. 얘도 좀 기이한 분류의 구현 방식입니다. 이만큼만 보충을 하고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부분 있는 분들 덧붙여 주십시오. 저는 물어볼 게 있어요. 예. 하이 메소드 쓰는 게 안 예. 된다고 한 게 네.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여기서 만약에 셋은 이제 값을 그냥 똑같이 이제 넣을 뿐인데 책에서는 이제 뭐 저기 해시맵 같은 거에 이제 푸시나 이런 거를 예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한 애를 재정의를 했다면 이제 사용자가 생각하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데이터가 이제 A가 나와야 되는데 바뀔 위험이 있다. B로 바뀔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는 클론에서는 이제는 그냥 이 자체로 클론만 써야 되는 거죠. 왜 배열을 복사할 때도 그 자체도 이제 클론을 써서 그 복사를 이런 식으로 클론만 써서 이제 원하는 값을 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재정이 된 어떤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바뀔 위험이 있다. 데이터가. 저는 그렇게 아까 얘기해준 거랑 똑같아요. 슈퍼다 클론을 쓰지 않고 재정이라는 게 지가 직접 만드는 거야. 생성자 통해서. 클론은 어떻게 만든다? 클론은 생성자를 통하지 않아요. 복제하는 게. 생성자를 통하지 않는데 직접 생성자를 통해서 저기다 뉴 해가지고 만드는 거야. 클론을 제끼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잖아. 왜? 자기 자신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상위에 이제 우리의 관례상 상위 메소드로 호출해가지고 복제해야 되는 그 스텝은 다 제끼고 자기 임의로 만든 객체만 있을 거기 때문에 걔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하이 클래스 재정의 함으로 인해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 연결 리스트 안에 객체들도 클론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렇죠. 예, 클론을 구현해줘야 되는 거죠. 이 복사를 할 그건 강제로 돼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 않으면 못 쓴다는 거죠. 그렇죠. 안 돼 있어도 쓸 수 있죠. 디카피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아니, 근데 클론을 좀- 하려면은 예. 구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펄슨도 이제 클론을 구현하는 게 이제 좋다는 거죠. 책에서는 이제 위험하니까 바뀔 위험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완소도 이제 구현 가능하겠지만, 정의대로 따라가면 된다. 뭐 예. 이런 걸 얘기하는 거 같네요. 네, 이게 안전하고 좋다. 약간 이런 음.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또 있으세요?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껐어요? 아, 이제 꺼야 돼요, 이제.